BND 스테이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아까 이분이, 나라기님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나라기님께서 25,500원이었는데, 물타기로 24,200원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물타기를 중간에 하게 되면, 오히려 단가를 줄이는 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물리는 격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리 정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기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이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할 테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BND 스틸은 일단 얘를 보게 되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고 스틸이니까 철강 금속이죠. 그죠? 시가총액이 2,962억인데 오늘 한 6%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한 2,400, 5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BND 스틸 이렇게 보면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잠깐 볼게요. 보면 일단은 회사가 작년 3, 4,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로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1,700억, 1,700억, 1,900억, 2,100, 2,100억 뭔가 성장 단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좁혀 볼게요. 2020년과 2020년과 2021년 그 흐름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4,900원이었던 작년에 하락을 찍고 27,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5,000원이라고 보고 한 5배 정도 간 거죠. 그죠? 한 4, 5배를 간 건데 소위 말해서 많이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치면 7천억, 7,300억, 그 다음에 6,800억.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그죠? 작년에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뭐, 이런 정도면, 재무제표 자체가 우량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있잖아요. 기본은. 아주 지극히. 근데 문제는 회사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 분기 실적도 지금 발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내려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답답해집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자꾸 빠져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니까 그 영향을 받고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같이 빠지는 건지, 이게 구조적으로 나빠서 빠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공개되어 있는 재무 정보에서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럼 뭐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서 철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로 삼을게요. 하여튼간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잘 유지를 하는 회사다라고 판명이 서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좁혀가 보려고 해요. 이 회사는 철강 회사니까, 그죠? 철강, 금속 쪽으로 한번, 그 뭐죠? 업황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월봉을 보게 되면 대추세를 넘어갔던 자리 보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지만, 이렇게 현재, 작년, 저점을 찍으면서 계속 발전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눌림으로 보이는 건지, 그죠? 눌림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빠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보시겠지만, 흐름은 깨지 않았어요. 그죠? 흐름은 깨지 않았죠. 그럼 이것까지 봤을 때는 아직 여기 4,500포인트까지는 아직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아직은. 그죠? 전체적으로 무너지진 않았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그런 다음에 일봉을 봐도 이 흐름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문제는 얘가 여기서 수렴하는 형태가 돼서 좀 떨어졌다는 거죠. 수렴하는 형태가 떨어지면 상당히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던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튕겨나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제2의 그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의 개념으로 3,500 부분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업황 지수예요, 업종 지수.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가 거래가 가장 또 많았던 그런 지수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과연 스탑이 되냐, 아니면 여기를 다시 살려서 올라가지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철강금속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런 게 아직은 이렇게 되면 눌림으로 보여요. 아까 종합주가지수처럼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각적으로 좀 보는 건데요. 자, 시장 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지도를 가서 뭘 보려고 하냐면,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철강금속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쭉 보면 BNG 스틸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철강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BNG 스틸은 여기 한 0.4%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랑 고려아연이랑 현대제철 얘네들이 그 상위권에 있고, 현대 BNG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한참 밑에 있겠죠? 이쯤에 어디 있겠죠? 그죠? 지수에 대한 그 영향은 대단히 미치진 않지만 업황을 따라가는 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지수하고는 큰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수를, 업황 지수도 같이 보면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BN스텔의 한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부터 다시 여기가 보여요. 그동안 저녁 방송 같이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보입니다. 15,000원대가 보이고, 그 전에도 여기가 보입니다. 16,800원대가 보였는데, 그 전에도 2015년에서 꺾기 시작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2018년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고 안착을 못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안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3월, 4월 달에 여기까지 갔다 눌렀다가 튕겨나간 거죠. 그게 얘랑 같은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단계를 올려놓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대추세를 넘기기 시작한 지점이 15,000원대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 BNG 스틸은 15,000원 이 가격대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15층까지 열린 것 같아서 300만원 손해보고 파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를 들고 계실래요? 지금 자르고, 아니면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분이 23% 정도 손실이라고 그랬죠. 현재 24,200원이니까 가격대를 보면 20% 이상이 손실 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24,200원이면 한 이쯤 되잖아요. 가격대면, 정말 단가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요. 굉장히 비싸죠. 파동 속에서 얘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니까요. 여기 대응의 관점이라서. 아마도 장이 반등을 시작하면, 저거는 뭐냐면은, 현대 BNG 스텔은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셨겠지만 재무제표나 내용이 있어서 반등을 할 성질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개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왜 아쉽다라는 말을 썼냐면요. 24,000원대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평균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거나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뭐 이런 정도는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황 대표가 막 특별한 걸 갖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아까 보시면 15,000원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얘가 반등을 할 수도 있죠.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다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가지, 일방적으로 쭉쭉쭉 빠지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인데, 지금 현재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양봉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났었잖아요. 그죠? 제가 아쉽다라는 말을 썼죠. 왜 아쉽냐면, 이렇게 근접거리를 보고, 이렇게 지지하 저항이 됐다 그러면, 이분이 단가가 조금 낮은 가격이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단가였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여기, 2만원대 이 근처, 그러니까 한 2만원대, 2만원대, 여기 2만 1,000원대만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있었어도, 아마도, 여기서는 반등을 여지가 있으면 잘라줄 용의는 있을 거예요. 조금 손실을 봐더라도, 그죠? 그런데, 지금 단가가 여기에요. 여기다 보니, 이게, 여기 반등하나, 여기 반등하나, 여기 반등하나, 여기까지 반등하나, 이익이 아니라 본전까지 안 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르기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손해보면서 자르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거고, 대추세를 봐도 이 자리는 이렇게 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여지는 있죠. 여기까지. 그 얘기는 15,000원 내려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대로 내려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올라와도 아마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황 대표가 늘 얘기해요. 회원 여러분들은 늘 얘기하는 게 적어도 여기 흐름이 시작됐는데 항상 이 흐름을 깨진 자리에 내려가면 이건 정말 조심하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15,000원 들어가신 거 보니까 여기서 사셨거나 꽤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빠지니까 더 물을 타셨겠죠. 그죠? 오히려 이런 자리를 흐름을 이탈했을 때는 물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샀으면 차라리 아니면 여기서 추가를 했다라면 넉넉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이것도 몰라요. 여기서 또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여기를 보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왜냐하면 얘는 단순히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뭐냐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준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가격대였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표현을 많이 하죠. 멀티 지지 자리라고 하죠. 멀티 이렇게 그죠? 하나만 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흐름의 지지까지 형성된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얘가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공포보다는 눌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진입자리 자체가 워낙 비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어디냐면은 보다시피 여기 2만 한 3,000원쯤 되신다고 했는데 올라온다면 2만원대, 2만원에서 2만 1,000원대만 올라와줘도 일단 비중을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15,000원에 비중을 줄였다가 막 기회를 줬다 그러면 다시 15,000원대 와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돌아가는 형태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여기서 머물러서 파동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형태가 난다면 그 비중을 줄였던 것을 다시 사는 게 어떻겠나. 단 15,000원을 벗어나서 이렇게 놀아버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주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질 확률보다는 얘가 나쁘지 않은 실적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소지는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서 얘가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 대추세를 이제 내려왔다가 이렇게 제껴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데서 올라가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 연관해서 보면 내용 또 파악하고 괜찮으면 추가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단가가.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혜원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서 2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 있으면 비중을 확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5,000원을 기다려서 다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건 황 대표의 그냥 생각이고 제 견해일 뿐이지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런 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438배 증가, 전방 산업 호조수에 나오고 나쁜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강한 좋은 내용이 나중에는 그게 호재가 되지 못하고 약재가 된다는 말 있죠. 왜냐 너무 좋은 것들만 나오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으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눌림에 더 가까운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왜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얘기를 할 때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도 상당히 따져보자고 하죠. 어디서 이 얘기는 타이밍이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타이밍.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게 이 자리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이 자리를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철강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었죠. 한번 이렇게 이 자리가 들어갔다면 차라리 여기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손절이 굉장히 짧아지죠. 짧아지고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걸 한 번에 빼기는 어렵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 여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은 어차피 본인 나라기님도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차트상에서도 그 자리가 변화를 준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빠질 확률은 더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파동에 의해서 기회를 21,000원까지만 준다면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항상 그래서요. 또 얘기 드릴게요. 저는 늘 얘기 드리죠.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를 중시 여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어제도 방송하고 그제도 방송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누가 여기서부터 모아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얘들 여기는 얼마든지 이익 실현을 구간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진행하는 동안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죠? 이런 정도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